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양재용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양재용 이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투자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매도자, 매수자들이 현재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하지만 청약시장은 그 열기가 대단히 뜨겁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수자의 수요가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익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또 오피스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량 어느 정도 현금이 유보가 갖고 계시다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부가 계속 지금처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 일변도로 나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왜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잠시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소액 투자자, 소액 금액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알찰 물건, 돈이 되는 물건 2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해법으로 방금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개발과 재건축을 좀 눈여겨보라 하는 이야기 다시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 때문에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에 대한 해법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님과 함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개념과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실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기반시설 정비의 유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재개발은 열악한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상하수로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노후 건축과 함께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 회복을 중점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재건축은 이런 기반시설 인프라에 대한 어떤 개발보다는 민영사업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은 안전진단 유무죠. 어떻게 보면 이 안전진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재개발, 재건축이 나눠집니다. 일단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또 여러 가지 30년이다, 40년이다, 그다음에 그 규제를 또 하면서 통과 자체를 갖다가 또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반드시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행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재건축이고 사실 재개발은 그 지정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 부지 매입 권한입니다. 재개발은 부지에 대한 강제 소유권이 있고 재건축은 부지에 대한 매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매도 청구권이라 함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다음 장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은 조합 설립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합이 됩니다. 근데 조합원 분양 신청한 그 시점에서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조합 설립 동의하지 않게 되면 조합원 지위가 박탈이 되고요. 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합원 자격입니다. 재개발은 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을 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재건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단 각 시도 조례에 정한 분양가에 기준하거나 또 조합원의 정관에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입자 이주비 의무죠. 재개발은 있고 재건축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부 좀 시공사에서 이 이주비 관련된 부분에 약간 좀 얘기가 있곤 했었죠. 그러나 그 차이점은 분명히 이렇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가? 지금 크게 보면 계획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 단계가 있고 시행 준비 단계에서 시행 단계, 마지막 완료 단계입니다. 제가 이걸 왜 중요시 여기냐면 이 계획 단계, 시행 준비 단계, 시행 단계, 완료 단계에서 각 단계마다 뭐가 됩니까? 가격이 올라왔다는 거죠.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사람들이 떠들썩하면서 가격이 한번 오릅니다. 그다음 조합 설립이 되고 시공자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 설립이 되면 또 한 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을 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또 올라가고요.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또 올라갑니다. 이때마다 포인트가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관리처분인가 전에 들어가야지만 조합원 자격을 주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투자를 고수익을 원하신다. 증권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죠. 고수익을 원한다면 그만큼 하이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초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초기가 만약에 아니라 중간 정도에 나는 가장 안전한 시점에 들어가겠다. 이 시점은 고객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투자할 때 중요한 유의사항을 좀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선 재개발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노후된 빌라나 주택 매입은 좀 주의해야 된다. 아시다시피 1, 2년 만에 투자금이 회수되는 게 아니고요. 또 이거 계속 한 3, 4년이 아니라 더 5, 6년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보살피, 시설 노후화된 걸로 인해서 신경 쓸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빌라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은 곳, 특히나 일반 분양분이 많아서 일반 분양이 많을 때는 어떻게 되죠? 조합원 수가 적어서 일반 분양분이 많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익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시가격이나 공시가 높은 곳. 어떻게 되죠? 감정평가에서 나중에 권리가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네 번째, 주변 아파트 시세가 높은 곳. 왜 그러느냐? 향후 재개발됐을 때 시세가 당연히 주변 아파트가 높게 되면 그 가격에 형성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투자처에 또 요새 재개발, 재건물, 재건축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물건이 씨가 많았다고 하지만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투자 전략과 투자처에 대해서는 제가 세미나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아무래도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큰 금액이 묶인다는 점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사업성이라든가 사업 속도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의 조언과 의견들 잘 들어보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미나 통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세미나는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제 매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뜨끈뜨끈한 핫한 재개발 물건들 과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투자 전략과 투자처에 대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꼭 좀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전화 예약을 해주시고 오셔야 하지만 같이 세미나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미나 예약 02377-0209번으로 전화 주셔서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자, 이어서 투데이 매물 시간입니다. 매물 정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